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목포와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한 다문화 가정을 위한 뉴스 모국어 서비스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프가니스탄 특발 기여자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첫발을 내디딘 소식과 함께 농한기 효자, 새끼줄고기 명맥이 끊길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 등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여수 해양경찰 교육원, 이른 시간부터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이 이삿짐 차량에 짐을 싣습니다. 이삿짐 차량에는 캐리어와 박스로 가득합니다. 울산 현대중공업 협력업체의 채용이 확정되면서 29가구 107명의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이 퇴소해 울산으로 거처를 옮기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8월 한국을 찾은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이 여수에서 약 6개월간 한국 정착 교육을 마치고 이른 아침부터 지역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위한 준비로 분주합니다. 오늘 여수 해양경찰 교육원 실내체육관에서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에 대한 환송식이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우리 대한민국을 제2의 조국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잘 정착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기관에서 잘 교육받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퇴소한 이들은 울산 동부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측이 제공한 사택에서 머무를 예정입니다. 또 울산 출입국과 외국인 사무소, 울산시 교육청 등이 협력해 지역사회의 정착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지역사회 정착 이후에도 특별 기여자들의 정착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보 합동지원단은 해체되지 않고 계속 유지할 것이고 또 이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합동 서포터스가 이미 발대식을 가져서 이분들 한 가구 한 가구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389명 중 349명이 인천과 울산 등의 지역에 정착한 가운데 나머지 30명은 오는 9월을 끝으로 모두 퇴소할 예정입니다. 지난 1월 첫 퇴소를 시작한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 이제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상혁입니다. 지난해 공무원 채용을 대규모로 진행했던 신안군. 정원의 8분의 1에 이르는 110명 선발에 나섰지만 94명을 채용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나마도 합격 포기와 사직이 속출하며 76명만 남았습니다. 신안군에서 행정 경험을 쌓고 다른 자치단체로 떠나버린 공무원만 3년간 30명에 이릅니다. 후생복지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읍면에 있는 관사를 개인당 1인씩 이렇게 할 수 있게 마련을 했고요. 다른 곳에서는 취업난을 이야기하는데 신안군은 구인난이 골치. 특히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 지역 근무를 기피하다 보니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채용도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확보가 시급한 방역요원 등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응시 미달, 재공고로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것만 최근 3년간 10차례를 훌쩍 넘습니다. 우리는 그나마 육지하고 좀 가까워서 기간제가 좀 충족은 됩니다. 근데 안성 같은 경우는 뭐 중부권 암태, 자원, 도초 이런 데는 기간제 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인력들 젊은 층도 없고. 급기야 신안군은 기간제 근로 희망자의 이력서를 사전에 등록한 뒤 채용 정보가 실시간 전달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구인 구직의 엇박자를 최소화해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숨통을 튼 뒤 차차 공무직 채용에도 인재 사전 등록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완도군 망성리 앞바다입니다. 이곳에서 제주시 동제주 변환소까지 해적 케이블이 내년 11월까지 깔릴 예정입니다. 육지를 제외한 해적 케이블의 길이는 88.846km. 완도군과 제주시는 지난해 7월 실무자 협의를 갖고 해저부의 각각 절반씩인 44.423km에 대해
공유수면 인허가권을 갖기로 했습니다. 한전 서남의 송전부도 이 같은 결과에 따라 각 지자체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했지만 공사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해남과 제주, 진도와 제주 간 해저 케이블 공사 때 기준으로 삼았던 국가 기본도를 준용하자며 입장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제주시의 주장대로라면 당초 계획보다 완도 쪽으로 10km가량 제주시의 공유수면이 넓어지게 됩니다. 완도구는 일제강점기 지용도가 반영된 이 같은 국가 기본도에 해상 경계 효력이 없다며 당초 합의한 대로 진행하자는 입장입니다. 해양수산부도 국가 기본도가 해상 경계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며 양 지자체가 협의해서 처리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완도구는 특히 이번 해저 케이블 공유수면 논란이 앞으로 어업권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저 케이블 총 연장에 대한 2분의 1 기준으로 점유허가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군 입장은 허가가 불가한 입장입니다. 지난 2008년 30년 동안 이어졌던 장수도 소유권 분쟁에서 제주도에 피한 완도군이 이번 공유수면 신경전에서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전남도가 최근 제시한 여수 광양항 발전 전략은 여수 박람회장 공공개발 계획에 대한 지역의 분열 분위기를 새롭게 전환하는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광양항을 동북아 물류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이번 전략에 시민사회와 경제인 단체 등 지역사회 곳곳에서도 환영의 뜻을 밝혀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박람회장 공공개발을 주도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관련 법도 국회 법사위에 조만간 다시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법사위가 열리게 되면은 이제 원내 지도부에서는 뭐 이 법안을 최우선 상정하기로 했으니까 상정이 되게 되면 다음 주 초에 있을 본회의에서 아마 통과될 것으로 이렇게 이제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는 거죠. 거친 지역 분열 조짐으로까지 악화했던 여수 박람회장 공공개발 사업. 지역 여론이 봉합되는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이제 지역사회 내 논의의 장애 확대도 필요하다는 여론입니다. 항만공사 이자 상환 기간 유예 등 4가지 현안부터 차근히 풀어가면서 미래 광양만권의 상승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단계적으로 수립해가자는 겁니다. 지역의 시민사회는 박람회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수익형 모델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논의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특히 지역 정치권에서도 서로 협력하고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각적 협조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해나가기로, 특히 전라남도가 그 부분 중심이 돼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약속을 했으니까요. 앞으로 그 약속했던 부분들이 좀 제대로 지켜져야 하고, 지켜지는지 저는 계속 또 감시하고 같이 협력할 건 협력하고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악화하던 지역 간 갈등 양상도 봉합되면서 이젠 여수 박람회장 공공개발 사업이 지속가능한 지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머리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헬리콥터가 엔진음을 내며 상공으로 떠오릅니다. 연기 사이에서 불이 난 지점을 찾아 길어온 물을 뿌려 진화 작업을 실시하는 산불 헬기입니다. 산불 현장은 육상으로는 접근조차 어려운 만큼 한 번에 많은 물을 뿌릴 수 있는 헬기의 활약이 신속하게 불을 끌 수 있는 최대 관건입니다. 밤비라는 명칭을 가진 산불 진화용 물바가지이지만 한 번에 3,400리터의 물을 저장할 정도로 단단하고 무겁습니다. 산불이 잦아지는 매년 11월부터 조종사를 비롯한 산불 헬기팀들은 비상대기에 돌입합니다. 언제 어디서 산불이 발생할지 모르는 만큼 매일 실시간으로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모든 항공기를 아침에 꼼꼼하게 즉각 출동을 하기 위해서 완전히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만약에 연락이 왔다. 빨리 이동을 해서 현장 상황을 판단을 해야 되겠죠. 산불이 지금 어떤 모양으로 나오고 있고 발화 지점은 어디고. 산불은 바람이 강하고 건조한 날에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조종 경력만 40년에 가까운 베테랑 기장들도 헬기 조종은 어느 항공기보다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추운 날씨 속 물을 뜨는 저수지와 밤비 등이 얼어붙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항공기가 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엔진 출력이 저하되는 아찔한 상황도 발생한다는 게 조종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매 순간이 아찔한 경험입니다. 산불은 바람이 불고 가면 상승 위료가 있고 또 여기 또 고압선이 지나가고 그런 거를 모르는 그런 악조건을 제거하면서 비행한다는 게 사실은. 산림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산인 만큼 우선 산불 예방을 통한 산림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이 고귀한 자산인 산림 자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하는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기 진화를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할 것을 이 기회를 빌어서 또 다짐을 해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마당과 창고에는 지난 가을 거둬들인 볏짚들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잘 말린 볏짚들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기계틀을 지나면서 튼튼한 새끼줄로 변신합니다. 볏짚 새끼줄은 가만이나 초가 지붕 이형을 만들고 나무 동해를 막기 위한 보온재 등에 두루 쓰였습니다. 한겨울 새벽부터 밤까지 고된 일이었지만 그 당시 농가마다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안겨주는 알찬 부업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공산품에 밀리고 농촌 인구도 크게 줄면서 이 마을에는 고작 4농가만 새끼를 꼬고 있습니다. 집 묶어 들이기가 힘든 게 그리고 인부들도 없고 코로나19 때문에 그나마 있던 수요도 줄면서 팔지 못한 새끼줄이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이거 효자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건강 허락한 날까지는 좀 깔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볏짚 문화의 상징이자 전통이었던 새끼줄. 멍석이나 망태기, 석구리 같은 다른 집 공예품처럼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하면서 큰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알찬 소식으로 준비해 오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